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차트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어요. 이번 달에 기준해서 지금 글쎄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좀 밋밋하긴 합니다. 눈에 확 띄게 거래대금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다소 밋밋하다라는 거죠. 요 거래대금이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이요 18조 원 수준에 놓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대금이 가장 높게 형성됐을 때가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5조 이하인 날들이 꽤 많았죠.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20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5조를 하회하는 거래대금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물론 월봉입니다만.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예? 거래대금.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량은 지수의 변동률이라든가 종목의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만 원 하고 있을 때 언제입니까? 작년 1월 말에 11만 9천 원 장중저점. 거기서 곱하기 100만 주 하면 얼마예요? 1,000억 터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그 짧은 기간에 6,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6개월 만이죠. 2월부터 7월 말까지 150만 원 올라갑니다. 150만 원. 그죠? 150만 원 돌파. 거기 곱하기 100만 주 해주면 얼마? 여기는 1,000억. 여기는 똑같은 100만 주인데 1조 5천억.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은 2000년 초반까지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극대형주에 대해서만 지금 거래량 보는 거죠.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채널은 단 한 군데도 없죠. 박수영재 TV, 윤정대 주식 투시경에서만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극대형주 또 시장의 흐름 기준에서는 MA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양봉이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강세를 띠느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강세인데 이 앞부분에 이러한 캔들 크기. 3달 만에 40%의 폭등의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40% 폭등이면 얼마? 지금 40% 폭등이면 그렇죠. 3,500, 4,000 갑니다. 야,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4,000을 훌쩍 넘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미국의 다우 지수도 3,000포인트 때 뭐 3,300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환산. 그거 대비해서 10% 이상. 그러니까 얼마? 3,600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독일의 닥스와 그리고 프랑스 까크, 영국의 FTSE 전부 3,600 이상.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2,700포인트 이제 막 넘기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10% 움직이면 3,000이에요. 근데 시장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 와, 우리나라도 올해 3,000 넘길 수 있다. 아니, 이들은 다 사상 최대치 3,300을 넘기고 3,600, 4,000을 넘겼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제 3,000 연말까지 넘긴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40%의 흐름이 지금 위치에서 빵 나올 수 있다. 왜요? 시가총액 비중 30%에 달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3% 기준의 삼성전자 6%대의 하이닉스 이 두 개의 업체의 상승률이 앞으로 뭐 월등해질 수 있으니까요. 왜요? 잘 보세요. AI의 기반이라는 것이 지금 시가총액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는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 테슬라 10위 안에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책, 미국 민주당의 정책, 친환경, 그 친환경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폭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요. 그 당시에.
300%대 상승률이 연단위.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92년부터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 1년 동안 흑자 전환된 적이 없었어요. 연단위 영업이익 흑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배터리 사업 부분이. 근데 2020년도에 그것이 드디어 흑자가 될 정도로 미국의 정부의 정책 하나, 친환경 정책 하나에 보조금 지급들이 다 형성이 됐던 거죠.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국가들이 없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탄소세 부과시키고 이 힘이 미국의 이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죠. 왜요? 선거철이니까. 선거 직전부터 무게감이 다시 공화당 쪽으로 일정 범위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한 정책의 기준인 건데 지금의 AI 관련된 이 내용은 그냥 치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냥 뭐 테마 AI 뭐 아이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6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라는 미국 금리를 6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에요. 연준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지표가 좋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힌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가장 높았던 10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4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안정화 된 거야. 근데 연준의 목표 3 이하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매 판매가 증가해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기가 그만큼 최근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산업이 바뀌어서 내가 속해 있는 쪽의 경기가 안 좋든 좋든 일단 지금 전체적인 지표는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에 따른 CPI, PPI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예? 근데 그것을 약간만 틀어서 얘기하면 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혀요. 우리도 그러잖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힌다. 아우 힘들다. 힘겹다. 정부 뭐 하는 거니라고.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금리 인상이 아니라 7월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인하의 얘기죠. 6월이 아닌 이제 6월은 물 건너왔다. 7월. 올해 또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소수의 의견이 내려달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서 안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때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기술주가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기술주가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고금리 상태에서 빅테크들이 다 날아가는 거지. 고금리 상태에 위험 자산이 강세를 띠는 거지. 고금리에서 야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잡혔다는 건 뭐예요?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야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성장주가 어떻게 가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을 넘겨요? 비트코인이 1억 넘겼어요. 왜요? 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금리 지금까지의 고공행진 중에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강세잖아. 자 결론은요. 지금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잘 보세요. AI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에게 2년 이상 시가총액 1위자를 넘겨줬던 MS사. 2년 이상 애플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미국 1위였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뺏어왔어요.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AI는 어떤 기반이냐? 클라우드 사업이죠.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픈 AI 언제부터예요?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부분을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서 AI의 붐이 더 확장이 된 거죠. 이건 붐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빅테크가 전부 뛰어드는. 50년대부터 썼던 이 AI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결론은 이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올라왔다. AI가 이제
초강세. 그리고 애플은 또 거기에 연동돼서 뭐예요? 온 디바이스 AI, 자체적인 서버 필요 없이, 클라우드 필요 없이 자체적인 인공지능의 생성. 그게 온 디바이스 AI,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겠죠. 물론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다 들어가는 거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1월에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5월 달에 5월 실적 24일 날 발표하기 전에 24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하고 25일 날 정규장에서 26% 폭등 갭상승 26% 그리고 29%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000조. 지금 고점 찍었던 시가총액이 3,000조입니다. 1,000조에서 3,000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AI GPU, AI 서버의 핵심, AI를 구동하기 위한 핵심 부분, 그게 GPU. 그 GPU 바로 다음에 HBM,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아마존과 알파벳, 미국의 대표적인 원래 시가총액 3위 사이였잖아요. 얘한테 미끄러진 거죠. 3위 사이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까지 전부 뭐다? AI. 나 AI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도태될 수 없어. AI 가장 먼저 우리가 진입해서 그래서 AI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갈 거야. 그 수요가, 그 AI에 대한 수요가 잘 보세요. 92센트 예상했던 게 1달러 9센트가 나오면서 20%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1달러 9센트에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얼마? 5달러 16센트. 여기가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5월 달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가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실적이 5배. 시가총액 1,000조에서 3,000조.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5배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은 3배뿐이 증가 안 했어요. 3배도 증가 안 했어요. 2.5배 지금. 엔비디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3,000억인데 우리나라 양시장 합쳐서 3,000조가 안 돼요. 엔비디아가 3,000조인데 우리나라 이제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조 넘겼고 하이닉스 103조. 이런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의 지난해 10월 말에 엔비디아입니다. 10월 말도 아니죠. 10월 10일이에요. 10월 4일이네. 10월 4일. 엔비디아입니다. 목표 주가 650불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1,000불까지 올랐어요. 900불대 후반. 650불을 목표 주가로 이때 얼마? 440불이었는데 이 엄청난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윤정두가 650불, 그러니까 약 50% 더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라고 했더니 다들 손가락질 하셨죠. 또 특히 9월, 10월 시장 무너질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목표 주가 1,000불, 1,200불까지 제가 높여드렸어요. 얼마일 때? 이제 900불일 때. 650불은 뭐 진즉에 넘겼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바탕으로? 아까 보신 그 실적 5배 증가했어요. 언제부터? 요때 실적, 장대항복 나온 요 실적 대비 5배 증가합니다. 시가총액은 2.5배, 이제 3배 정도. 3배가 채 안 되죠. 찍고 내렸으니까. 그 다음이 누구예요? 델. 델에 앞서서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먼저 5세대 HBM 5세대 양산에서 엔비디아 납품하겠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장대항목이 나와요. 세계 D램 3위 업체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강세를 띠니까 하이닉스의 약세를 떴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그때 뭐랬어요? 강력 매수. 왜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 양산 소식이 악재라면 어떤 악재가 될까요? 시장 파이, 커져 있는 파이에서 공급 과잉의 우려? 그럼 얘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져야지. 시장 전체적인 파이, 공급 우위로 전환된다면 다 빠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폭등이었고 삼성전자도 강세였고 하이닉스만 눌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의 하향? 그러면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낮아져야죠. 요즘 보고자료 나오고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나오고 보도자료 가끔 나오는데 무슨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 처음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오기사가 좀 나와 있고요. 또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90%를 장악한다, 그런 오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니고, 하이닉스가 이제 추정치입니다. 리서치센터에서 추정하는 추정치가 50% 좀 넘는 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얼마? 40%대 좀 넘는 거. 그다음 나머지 10% 미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점유율은 당장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최초로 HBM, 별거 아니에요. 뭐 직렬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HBM을 만든 거고 개발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바로 뭐 1, 2년 있다 뛰어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조금 늦게 뛰어든 거고, 그렇게 해서 직렬로 옮기는 고마진 고사양 제품들을 반도체 D램 3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에 이런 기준에 130, 140불 뭐 드렸잖아요. 이때 얼마? 90불일 때부터. 그러니까 90불 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130불은 넘겼어요. 장중에. 넘기고 눌린 폭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163%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한 180조 정도 합니다. 약. 하이닉스의 1.5배.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실적 발표 나오고 갭 상승 17%.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갭 상승 17%가 나오고, 엔비디아 3,000조짜리 1,000조일 때 기준에 26% 갭 상승 나오고, 1,000조일 때.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 움직인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 그냥 뭐 멋부리려고 55% 비중 작년 9월, 10월 급락 나왔을 때 11월 달 포트에 시장에서 쉬실 게 아니라면 비중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현대차 기아에서 이렇게 해서 55, 25 비중을 채운다.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여기 있고요. LG화학은 지금 비중 낮췄죠. 5%까지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4월부터. 그런 흐름들을 작년 11월부터 시장이 20% 올라올 때 46%, 오늘까지의 기준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월 말 또다시 조정 나오고 2,500 이탈됐을 때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해서 26.50, 시장 얼마요? 8.83 움직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부터 3월 달 2월 말 종가 대비 3월 달부터 2.85% 올라올 때 6.40. 여기에는 HLB의 수익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10조 이상짜리의 그 수익 범위들이 포함 안 된 수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4월 달 포트. 4월 달 포트 올려드렸잖아요. 4월 달 포트. 그렇게 해서 시장이 1.06 마이너스인데 0.73 마이너스예요. 시장 대비 조금 덜 빠졌다. 근데 뭐 여기서 말씀드린 4월 기준이면 HLB는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지는 상태가 되고, 누가 있을까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인적 분할 겹쳐지면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런 수익들을 포함 안 시키고도 이 수익 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아까 15% 비중 들였었던 LG화학 2차 전지 최정점일 때 작년 7월 말까지는 2차 전지 비중 공식적으로 50%, 60%, 비공식적으로는 뭐 거의 대부분을 다 2차 전지에 집중했었죠.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지금은요, 이제 5% 남겨놓은 거예요.